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1일 목요일 아침 9시 18분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시대가 갔죠. 이제 오늘부로 바이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효과 등의 상승이라고 써있네요. 이제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집에 갔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가 열려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요. 이쯤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한 게 바이든의 대략적인 어떤 스탠스, 뭐 어떤 정책적인 방향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도 체크해 보시자면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다. 트럼프가 감세했던 세금 다시 증세한다. 뭐 개인소득 법인세 인상한다 라는 점. 또 그리고 그 부양책이죠. 기본적으로 바이든 하면 눈에 여긴 안 써 있지만 뭐 2조 달러 부양책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중국 관련된 정책이라면 당연히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동맹국가의 협의 써 있죠. 중국 때리긴 계속 되는데 트럼프의 특징이 미국 우선주의였다면 이제 바이든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고 동맹국하고 같이 가자라는 이런 주의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도 또 안 써 있지만 그 친환경, 그죠? 트럼프가 뭐 파리 협약인가 그때 탈퇴해버리고 그랬었는데 바이든은 그걸 다시 가입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 정도 키워드를 바이든의 어떤 핵심 정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뭐 증세, FANG, 그 나스닥 대기업들 규제, 또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 블루웨이브 되면 뭐 나스닥 대기업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제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대감 이런 게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S&P가 강하게 오르는 게 아니고 나스닥이 강하게 오르니까 야 이거 뭐 어떤 실제로 뭐 정책적인 기대감 이런 것보다도 뭐 기대감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뭐 뭐 정책의 뭐 실질 수혜주 이런 걸 찾는다기보다는 기대감 자체가 어제 시장을 많이 움직인 게 아닌가 싶어요. S&P보다 나스닥이 훨씬 많이 오르는 걸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보였다. 전 종목 뭐 거의 다 오르고 4,700 종목 오르고 2,600 종목 상승하고 4,700 종목 상승하고 2,600 종목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 뭐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뭐 특별히 뭐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전부 다 어떤 기술적으로 딱히 뭐 분석할 만한 거는 지금 또 없어졌죠. 왜냐하면 어떤 지지와 저항 또 없이 또 신고가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특이한 점은 최근 2거래일 동안 갭을 만들면서 방방방 띄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의 기울기가 계속 가팔라지는 경향들이 있다. 지금까지 대충 이런 모습들 나오면은 이렇게 뭐 최소 조정이라도 나왔었죠. 하여튼 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최소 조정이라도 나오고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좀 어떤 바이든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평상시보다 더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선가 꺾인다면 그대로 되돌리겠지만 아직 뭐 꺾인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무튼 뭐 그렇게 텀벙텀벙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갭을 이렇게 만들면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제 보시면 여기 갭이 요만큼 이 자리는 계속 무주공산입니다. 이 자리는 계속 갭이 없이 몇 주간 이 자리를 갭으로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여기 그죠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도 여기 또 갭으로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갭 부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방향 전환되면 급락을 부르는 요소들이겠죠. 매물대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어젯밤에 좀 재밌게 본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점들이에요. 뭐 테슬라 같은 거 어제 친환경 뭐 이런 거잖아요. 바이든의 이 핵심적인 테마 중에 하나가 친환경, 뭐 전기차 이런 부분인데 막상 전기차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생각보다 이 테슬라가 이 핫한 반응을 보이지 않네라는 정도가 좀 약간 독특했던 점인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박스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 갇혀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가 그래서 아무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숏을 한번 잡아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테슬라의 움직임이 어제 별로였다는 거. 시장이 한 2% 가까이 나스닥이 2% 가까이 올라가는데 뭐 테슬라는 0.7% 올랐으면 뭐 굉장히 소외된 거죠. 평상시에 비교하면. 뭐 이런 점들이 좀 독특했었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뭐 반도체 지수 어제 보시면 갭상승 해갖고 2거래일 연속으로 갭상승 하더니 아무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밀렸는데 뭐 또 어딘가에서 음봉이 또 연속적으로 나오거나 그러면은 또 한번 잡아보려고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뭐 그렇게 시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별로 힘을 못 쓰더라. 왜 그럴까?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이런 점들 보면서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뭔가 배팅해 보려고 나중에 때가 오면은.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좀 죽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겠죠. 물론 여전히 이 빅스가 요즘 이 재밌는 특징이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면은 이 짜불짜불 올라가고, 이 변동성 지수 내려올 때는 팍팍 내려오거든요. 변동성 지수 내려올 때 팍팍 내려오면서 반등 나오고 팍팍 내려오면서 반등 나오고 계속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20대에 대한 지지력도 여기가 지금 이제 핵심적인 자리인데 계속 어쨌든 20 위에 있고, 물론 22도 지켜주면 더 강한 건데 어젯밤 21 붕괴시켜서 그런데, 근데 아무튼 22 붕괴시켰으니까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뭐 20대의 어떤 지지력을 몇 주 동안 보였었기 때문에, 또 내려올 때 팍팍 내려오기 때문에 얘가 변동성 지수 자체를 쉽게 죽이진 않을 건데, UVXY는 어제 10.2가 붕괴가 됐단 말이죠.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기준이 10.2 정도는 지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아무튼 10.2가 붕괴가 됐으니까 이거는 좀 그죠, 비중 조절 좀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0.2 최소 여기는 지켜줬어야 돼요. 여기를 지켜줬어야 이 위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15니까 조금 좀 주의하자. 여기에 대한 지지력을,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이 지금 없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하고 뭐 환율 정도 좀 보자고요. 아무튼 바이든 시대 약달러 뭐 용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 옐런 이야기죠. 옐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어젯밤 같은 경우 지금 주식시장이 고점 테스트, 환율이 저점 테스트 하고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 어디서 저점을 지키냐, 요런 부분 잘 보자고 말씀드렸고, 일단 어젯밤에 여기 뭐 90.3 정도에서 일단 지지력은 보이긴 보인 겁니다. 이게 2거래일 3거래일 연속으로 여기서 지지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보자고요. 얘가 이렇게 지지하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 오늘도 여기 90.3, 90.4 여기 지지하는지 여부 좀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여기서 오늘도 지지력 보이고 양봉에 뭐 상승 마감 정도 해준다면은 이거 달러도 급하게 10.5 위쪽으로 다시 안착하면서 강하게 또 시세 진행될 수 있겠죠. 이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달러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트럼프 취임식 하는데, 어제 제가 영상 녹화할 땐 여기쯤 있었는데 1100원 위쪽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1196원까지 떨어졌어요. 뭐 바이든이 동맹국 챙기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런 심리를 뭐 이렇게 원화 강세를 자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막상 이제 본장 시간이 되니까 일단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에서 또 지지력 보이는지, 지금 사실 보시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 자리에서 어떤 기간 조정 나오면서 장대 항목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어떤 중요한 어떤 저항이 있는 중요한 지지가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원화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여기 어딘가에서 올라간다면, 만약 여기 어딘가에서 2, 3거래일 정도 지지력을 보이고 얘가 올라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3바닥 정도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점이 여기서는 거의 높아지지 않았다면은, 만약 여기 어딘가에서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저점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본격적인 어떤 추세의 형성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뭐 특별한 뉴스 같은 건 없었죠. 그죠? 어제 바이든 어제 뉴스 내내 바이든 이야기만 나왔었고, 이제 한국장을 좀 살펴볼 건데, 아무튼 상승한 거는 미국입니다. 상승한 거는 어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이 된 거고, 상승한 거는 미국이고, 한국은 어떤 길고 짧은 건 좀 대보긴 대봐야 되는데, 아무튼 한국 같은 경우는 이 430에서 이 430 박스권
그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뭐 없다. 그 전까지는 박스권이다. 그래서 오늘 뭐 잘 봐야겠죠. 오늘 일단 갭 상승해가지고 426에서 지금 딱 그 붙어 있는데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만약 여기서 오늘도 밀린다면은, 만약에 오늘 여기서 뭐 하락 마감하거나 음봉이 또 길어진다면은 결과적으로 427, 뭐 426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뭐 오늘 도치의 상승 마감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근데 저항을 쌓는 게 아니고 매물 소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 좀 보셔야 되긴 할 것 같고, 확실히 그 시장의 움직임이 좀 차분해지긴 했습니다. 이게 빠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더 오르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동안 아무튼 옵션이 비쌌던 것 때문에, 옵션이 비싸고 시장 변동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 줄이는 그런 과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 뭐 돌파 안착한 거네요. 이 정도면 추세선을 일단 돌파 안착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 430 돌파 안착 여부가 중요하겠죠. 430 박스권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오늘 아무튼 어떻게 되려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락 마감 해주면은 뭐 저항 쌓는 거고, 오늘 이렇게 뭐 도치 형태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약하게라도 상승 마감한다면은 솔직히 저항을 쌓는 게 아니고 이제 매물 소화의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8%급 상승이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급 상승이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시세가 끝나거나 뭐 둘 중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일단 오늘 마감까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옵션 매수들은 아무튼 뭐 조심하시고요. 옵션 비싸니까. 풋옵션들이 아무튼 저점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점 지키기 쉽지 않죠. 최소한 뭐 지수가 하락 마감 정도 해줘야지 뭐 저점을 지킨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뭐 지수는 오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박스권 오늘 이 옵션들이 지켜야 될 자리들을 좀 보시면은 오늘 갭으로 좀 붕괴시킨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당장 빨리 또 올라오면 괜찮은데, 안 올라오면은 풋옵션은 또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지수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풋옵션이 지금 이렇게 박스권인데, 얘 박스권을 지금 보시면 갭으로 일단 붕괴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긴 조심해야 된다. 풋옵션 꼬라지를 보면은 일단은 상승을 할 거면은, 그러니까 풋옵션이 살아나고 싶으면 오늘은 빨리 살아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풋옵션이 최소 다시 요 안쪽으로 박스 안으로 기어 들어와야지, 이런 풋옵션들이 빨리 기어 들어와야지 그나마 어떤 뭐 아래쪽에 관한 이런 가능성이 좀 열리는 건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튼 근데 뭐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바이든 당선됐다고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또 그리고 방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원화라든가 달러가 원화하고 달러가 어떤 저점 테스트를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 중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조금 더 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원화하고 달러가 그 저점을 테스트하는 사이에 그 지수는 다시 한번 뭐 고점을 좀 강하게 높일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고, 지금 분위기가 문제인데, 분위기가 너무 강합니다. 특히 어제 바이든 그거 때문에 뭐 기대감이랍시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일단 길고 짧은 거는 뭐 대보자고요. 그래서 종가까지 봤다가 뭐 일단 선물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코스닥 시장은 아무튼 보시면 보시면 재밌는 게, 코스닥 뭐 전반적으로 지수는 올라가는데 제약업종 지수 안 좋죠.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코스닥 뭐 150 지수가 별로 안 좋고요. 코스닥 선물이 별로 안 좋고 이런 모습 나오고 있는데, 잘 봐야 되겠죠. 코스닥 시장은 하여튼 좀 위험합니다. 코스피가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영 못 따라가고 있네요. 어젯밤에 그리고 나스닥 상승하면 보통 코스닥도 따라가는 경향이 좀 없진 않은데, 하여튼 코스닥 인버스 가능성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오늘 이렇게 되고 여기서 몇 거래일 정도 4,400원대 더 지켜준다면은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 3바닥 정도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어쨌든 코스닥 인버스 쪽이 조금 유망해 보이고,
그리고 그 곧버스도 어젯밤에 그거 말씀드렸죠. 곧버스도 2000 어제 얼마랬죠? 2000 2000 그 2040원에 관한 이야기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쨌든 어제 상승한 건 미국이지 한국 반응대로도 따로 봐야 되니까 2040원이란 자리를 계속 지켜준다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뭐 매집 충분히 가능해요. 2040원 붕괴되면은 또 도망가시고요. 더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최소 뭐 2200원 정도는 돌파 한착하고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좀 빨리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 2040원 계속 지지하니까 2040원 붕괴만 되지 않으면 매집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어젯밤부터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환율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환율이 어디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느냐. 지금 결과적으로 달러하고 원화가 둘 다 저점에 대한 테스트 중이라 갖고 주식시장이 좀 강한 건데, 저런 것도 좀 보시면서 같이 타이밍을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